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그동안 이 시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셨잖아요. 오늘 시장 의미가 있는 상승이 아닐까 싶어요. 코스피 2,700이 돌파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측한 대로 갔고요. 네.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또 선물이 하나 나온 게 오늘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해서 제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쭉 드려왔던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브리핑 하셨던 내용 중에 연방 정부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좋은 뉴스에 좋은 뉴스가 더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기업이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애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면 자동차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혹은 본장에서 좋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뭐 물론 트럼프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결국에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격한 워딩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우리나라 지수도 지수지만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여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네. 왜 그러느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리고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치고 아직 현물 증시에서 이렇다 할 주체가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기관에서 많이 사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사실 금융 투자 물량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네. 투신의 매수 연속성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개선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네. 상황이라 만약 대내적으로 약간의 노이즈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한 번 정도는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인지를 하시고 저는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의 입은 변수로 남아있는 그럼요. 상황인 네.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무언가 강경한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이 한 차례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슈가 있었던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뜯어놓고 봐야 될 텐데 1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력한 질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어제가 더 강했잖아요.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요소가 작용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오늘 쉬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오늘 장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S&P, 다우지수가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급등, 코스닥 지수도 급등. 그러면 지금 시점에 마음이 불안한 주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공매도 물량이 많은 주체는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불안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수가 또 한 번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세론이 아니라 더 올라가고 더욱이 지금 시간에서 애플도 올라가고 아마존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지금 불편한 건 공매도를 친 주체겠죠. 그러면 그 공매도를 많이 친 섹터가 어디냐?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좋은 것 알고 반도체를 사고 싶지만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2차 전지가 만약 여기서 숏 커버링이라든지 어떤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포트의 수익률이 확 줄어들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환매부터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를 사야지 이것보다 반도체는 이미 일정 부분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공매도를 쳐놓은 종목군들을 일부 정리를 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반도체주로 가는 지금 순서거든요. 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장 중에 그 변화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초반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약세로도 전환이 그렇죠. 됐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도 잠깐 갔다 왔었죠. 그 이유가 2차 전지에 대한 환매를 먼저 하고 혹은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종목을 환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11시 반, 12시 이후부터 지금 다시 반도체 IT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반도체 IT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얹혀질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답이 없다라고도 좀 들리네요. 답이 없다라기보단 최근에 그러니까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전히 뭐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추세가 바뀔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최근 2, 3거래일 안에 여기서 더 빠지겠어? 라고 하셔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구나 하셔서 지금 매매 전략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탈출 혹은 단기 수익은 충분히 줄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그런 거죠. 오케이 사인을 네. 주신 거고 반도체는 지금 자리부터 그럼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네. 어떤 종목, 어떤 그 안의 섹터를 볼까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1분기 실적 잘 나온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냥 이것저것 순위를 굳이 매길 필요 없이 네.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IT 물어보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삼성전자가 좋으냐, SK하이닉스가 좋으냐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5대 5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HBM4를 앞세워서 엔비디아하고의 연결고리가 가장 큰 SK하이닉스도 장점이 있고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지금 나름의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단가 인상을 통해서 분기 실적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 네. 또 이제 HBM 이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또 승인한다 했으니까 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당연히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지금 애플이 관세에서 자유로워지면 네. 삼성의 갤럭시 또한 자유로워질 자유롭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굳이 누가 좋냐라고 선택을 하시기보단 반반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변동성을 조금 더 원하신다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을 보시는 게 맞고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이렇게 되면 후공정 패키징 쪽이 먼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은 네. 워낙 이 일 이전에 노이즈가 많았기 때문에 정작 힘써야 될 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기보다는 타이밍 쪽으로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업들, PSK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마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마진율을 봤느냐? 작년과 재작년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 제조업에서 볼 수 없는 높은 마진율 때문이었고 이 마진율이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하나 있을 법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호퍼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블랙엘 아키텍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원래 수율보다 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네. 또 블랙엘 아키텍처로 만들어졌을 때 발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졌었는데 그걸 명쾌하게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발열 때문에 혹은 수율 때문에 기존의 호퍼보다는 조금 생산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마진율을 확인해 보니 블랙엘 아키텍처로 만들어도 높은 마진율을 보였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냉각 기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공조기업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GST라든지 KN솔이라든지 한중 NCS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네. 놓고 좀 리스업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성향은 다르겠지만 지금 자리 반반 전략 가능하다 네. 사인 받았고 소부장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장비단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어요. 뭐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마진율로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액침 냉각 네. 쪽으로도 귀결된다. 그 관련주들 KN솔, GST, 한중 NCS 같은 종목 군단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엔비디아가 네.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 젠슨 왕이 말을 했더라고요. 네. 피지컬 AI가 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어보면 그것을 본인이 혼자 사고를 해서 추적을 해서 검색을 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그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제 피지컬 AI인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중심에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와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그 섹터를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가지고 관련주들을 뽑아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나라니까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면 결국에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한 이슈 때문이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실 기업이 구동 부품을 만드는 하이젠 R&M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또 이제 이쪽과 연관이 되어서 감속기 쪽은 제가 항상 로봇 이야기 나오면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 같아요. SPG와 SBB 테크를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너무 로봇 하드웨어만 말하기에는 그러니까요. 반도체 칩 기술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피지컬 AI의 조금 더 원활한 그 액션들을 보려면 가속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여전히 높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플러스 로봇으로 연결이 되는 듯한데요. 네. 반도체로 봤을 때는 또 이수페타시스가 나왔고 이제 구동 모듈로 네. 봤을 때는 하이젠 R&M 그리고 감속기, 뭐 관절의 그렇죠.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이죠. SPG, SBB테크 살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탑픽도 골라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탑픽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불과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2, 3개월이 됐냐면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MZ 세대 분들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쓰신 분들이 많겠지만 네. 그 외의 분들은 여전히 생소했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 그런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는 챗 GPT랑 제미나이와 같은 AI 플랫폼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심지어 지금 카카오 플랫폼에서도 카나나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좀 내세워서 제가 지난 1주 동안 한번 계속 돌려봤는데 챗 GPT와 제미나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들을 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놓고 보면 이제는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LLM이라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이쪽은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쪽이 자율주행과 로봇 이러한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섹터로 봤을 때는 저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보신 게 맞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한계가 왜 한계가 나타나냐면 지금 옵티머스는 뭔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죠. 우리 기술 이만큼 올라왔다는 걸 지금 현재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플랫폼이 이 로봇이 어느 정도라는 걸 보여주죠. 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들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뭘 만드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로봇을 만드는지, SPG가 만드는 감속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거의 없을 없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라면 그리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지금 그들의 기술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지금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줄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테슬라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테슬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준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젠 R&M이 당연히 탑픽이 될 수밖에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선은 지금 당장의 매출은 결국 산업용 로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미래보단 결국 휴머노이드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로봇주 안에서는 하이젠 R&M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은 하이젠 R&M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증권주들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뭐 코스피 5천이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힘을 뭐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는 나오고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정책주와는 좀 다른 결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주들은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큰데 네. 추세를 잘 잡고 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주사요. 일단
오늘 안 오른 지주사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5거래일 동안 야 지주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늘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가 지금 지나오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안 움직이는 지주사가 없어요. LG도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두산, 뭐 LS, SK. SK, 뭐 HD 현대, 뭐 한세 S24 홀딩스 이런 지주사까지도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또 하나의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다들 매수를 하시겠지만 지주사의 장점은 주주 네.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길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지주사들에 들어오는 굉장히 강한 수급을 놓고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 사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당장에 또 어떤 시세를 노리시는 자금까지 확 들어오는 게 좀 느껴져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만약에 포트에 여러분들이 지주사라든지 밸류업 관련 종목이 없다면 저는 올해에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DB손해보험, 손보사 중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높은 배당률을 준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의 신규 매수 기준으로는 DB손해보험이 좋은데 나는 보험사, 은행사 하기 싫다. 변동성은 오히려 증권주들 많이 나오고 지주사가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것저것 좀 돌려봤는데 증권사 이야기를 하면 왠지 홍보 같아서 좀 네.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키움증권과 유한타증권이 장중에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손해보험, 키움증권, 유한타증권 말씀 주셨지만 포인트는 올해 안에는 포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주사와 증권주들은 담아보자를 그 포인트로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네.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앞서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상호 관세 제대로 이제 문턱에 걸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피해주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오늘장 현대차, 기아도 뭐 잘 가고 있고요. 이제 변동성 장세 제2막이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상방을 두들기겠죠? 충분히 두들기겠지만 네.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애플의 추이를 조금 더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애플 관련주가 좀 더 매력 있다? 애플 관련주 플러스 아니면 OLED 관련주들이 더 나아 보이는 모습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OLED 소재 쪽을 보면 덕산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OLED 장비주들이 공교롭게도 네. 유리기판 관련주를 엮이는 장비주들이 워낙 많아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 여기 이제 선익 시스템까지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자동차가 안 좋다기보단 자동차는 사실 이제는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증명이 필요하냐면 관세 전쟁 될까 봐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넘겼고 팔았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5월 말, 6월 말 판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그 판매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결국 실적이네요. 그렇죠. 만약 판매 데이터가 조금 주춤하거나 그렇게 되면 앞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자동차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증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애플 원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 보니 애플 관련주, OLED 관련주 플러스 유리기판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성 본부장의 오늘의 타픽 궁금해요. 일단 로봇 관련해서 계속 이제 안 오른 쪽 없을까 계속 찾다가 TYM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농기계 아니에요? 네, 이건 로봇 플러스 농기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농슬라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오랜만에 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제 TYM인데 결국엔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가는 것보다 농업 현장에서 자율주행으로 기계가 움직이는 게 적용하기 굉장히 쉽고 빠르거든요. 실제로 TY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율주행 2단계가 이미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매출 판매만 잘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 모두 네.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YM의 현재 구간은 우리가 한 번 더 과감하게 매매 전략을 펼쳐 보여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의 가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최근의 고점 가격대를 넘어서는 7,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잡아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내수 판매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YM 탑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TY 보통 이제 로봇 쪽으로 연결이 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잘 생각이 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올라탔다? 의미 없습니다. 그거 의미 된다고 없어요.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걸 안 줘요. 오늘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을 찾자. 근데 여기에 만약 그 재건 이슈가 뉴스가 붙어주면 그땐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네. 그것만 바라보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유럽과 미국 매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TIM이 다른 농기계 관련주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부장님의 탑픽 TYM 받았습니다. 농기계 플러스 로봇,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엮이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자리 진입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4,5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S앳 김태성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